오늘은 어댑터 패턴하고 파사이드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댑터 패턴은 좀 이해하기 쉬운, 둘 다 이해하기 쉬운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댑터라는 건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뭘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 규격이 안 맞아서 그 규격에 맞게끔 어댑터를 쓰는 경우가 많죠. 여기 보면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미니는 없는데 얘는 되면 이렇게 껴가지고 쟤를 넣어서 인식하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미국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어댑터를 껴가지고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어댑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 어댑터라는 것이 실제 언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준다. 내가 쓰려고 했더니 내가 기대하고 있던 인터페이스는 제공하는 인터페이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 클래스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대로 수정하지 않고 내가 쓰고자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어댑터라는 걸 만들면 되는 거죠. 얘를 포장해 주는, 약간 데코레이터하고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데코레이터는 뭔가의 어떤 기능을 포장해 가지고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 어댑터는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 형태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A 인터페이스 B로. 그래서 기존 클래스의 수정 없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두 클래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 그것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어댑터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배울 파사드 패턴은 약간 비슷한데, 어떤 하위 시스템이 대단히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쓰려고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애들의 기능들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데, 파사드 패턴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서브 시스템을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상위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파사드 패턴이다. 그래서 이 파사드라는 말은, 어원은 프랑스어의 건물의 정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정면이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상호작용할 그 부분이 그 뒤에 있는 복잡한 것을 추상화해 주는 거죠.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부터 먼저 살펴보면, 기존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벤더 클래스는 이렇게 돼서 얘를 쓰려고 하는데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어댑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붙여 가지고 다른 쪽에서 쓸 수 있게, 즉 기존에 있는 클래스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댑터라는 것만 만들어서 하나를 어댑터로 포장만 해주면 내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애들은 수정 없이 내가 쓰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는, 책에 나온 예제는 뭐냐면, A 회사에서 개발한 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응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A 회사가 B 회사 거와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기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A 회사에서 개발한 어떤 코드들하고 B 회사에서 개발한 코드들이, 인터페이스들이 일치하지 않겠죠. 그렇죠? 개발자들이 다르면 그 사용하는 서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비슷한 기능이라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가 쓰기에는 코드에 있는 이름들이 또는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들이 제대로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동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B 회사로부터
우리는 이런 인터페이스니까 니네 코드 바꿔서 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B 회사 보고 니네 왜 그런 식으로 코드 짰니? 바꿔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 A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온 그런 어떤 체계가 있을 텐데 그것을 또 변경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중간 매개체라는 코드, 즉 어댑터라는 것들을 만들면 돼요. B를 우리에게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바꿔주면 되고, 더 만약 A 회사가 B 회사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좀 더 갑쪽이다, 그러면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니네 코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니네가 줄 때 어댑터 코드까지 같이 만들어서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자기네 코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A 회사가 원하는 형태대로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예제 코드로 통해서 살펴봅시다. 오리가 있어요. 꽥꽥. 일장에서 만나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는 꽥꽥거리고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응용에서 오리뿐만 아니라 갑자기 칠면조도 같은 코드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칠면조를 오리처럼 쓸 수 있게끔 어댑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댑터를. 그러면 자바 코드에서는 어댑터를 만들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 해세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내가 칠면조를 유지하고 그것을 오리로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어댑터예요. 터키 어댑터인데 인터페이스는 고블 플라이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오리가 기대하는 꽥꽥 플라이,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제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댑터는 칠면조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고 얘네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꽥꽥 부르면 고블을 부르게끔, 플라이 하면 또 플라이 하게끔 만들면 되는 그런 식으로 어댑팅 패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들은 보통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게끔 해주는 건데, 얘는 기능을 새로 추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애들이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식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댑터들이 이런 형태대로 그냥 A라는 함수를 불렀을 때 저쪽에서는 B야. 그러면 A 이름을 불렀을 때 B를 호출해주는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꽥 부르는데, 오리니까 꽥을 부르는데 칠면조를 쓸 수 있게끔 고블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현하다 보면 단순히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이쪽에 오면 이쪽으로 뭐 이름만 바꿔서 실행하게끔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의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는 잘 나니까 한번 플라이 불렀을 때 어느 정도 공간까지 이동하는데 칠면조는 잘 못 나니까 한번 오리 나는 거와 비슷한 거리로 가려고 그러면 그걸 5번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댑터 코드들이 약간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댑터 코드들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또 여긴 안 나타나 있지만 뭐가 또 필요할까? 보통 어댑팅을 해줄 때. 지금 여기서의 어댑팅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요거랑 요걸 봤을 때 뭐가 다른 거예요? 서명보다는 그냥 서명이라기보다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인자는 같은데. 서명이면 인자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자가 다르다. 그러면 그 인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변환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댑터. 그렇죠?
얘는 꾀꾀기 만약에 뭐 무슨 스트링을 받았는데 얘는 더블을 받는다. 그러면 그 스트링을 뭔가 더블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댑터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인자가 달라지면 인자를 변환시키는 거. 내가 포장해주는 그 어댑터 해주는 걔를 포장해주는 뭔가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하면 어댑터가 그 리퀘스트를 어댑티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디커플링,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어댑터 패턴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어댑터는 이런 식으로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 기대하는 인터페이스 바꿔주는 거고요. 어댑터 클래스는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클래스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타겟 인터페이스를 정해야 되는데 얘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 어댑티는 이 필요한 것 형태대로 그 서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가 전환시켜주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어댑터를 써서 어댑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has의 관계로 자바에서는 이제 has의 관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만드는 거 지금 보셨던 그 자바 아까 코드 요 코드요. 요 코드에서는 그 이와 같은 형태의 어댑터를 객체 어댑터라고 그래요. 오브젝트 어댑터.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멤버로, 어댑터가 멤버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multiple inheritance, 다중상속이 되잖아요. C++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중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어댑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같은 터키 어댑터를 C++에서 클래스 어댑터를 만든다. 그러면 상속을 칠면조도 상속받고 오리도 상속받는 거죠. 둘 다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C++와 같이 다중상속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댑터를 클래스 어댑터로도 만들 수도 있고 객체 어댑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객체 어댑터는 어댑티를 멤버로 유지하는 거고 그 클래스 어댑터는 어댑티를 클래스로 그 객체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처음부터 생성을 할 때 그렇게 그 어댑팅이 되게끔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죠. 상속을 이용하니까. 즉, 이 경우에는 이 터키 어댑터까지 만들게 되면 객체가 몇 개예요? 클라이언트 빼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터키 어댑터랑 터키 자체가 되는 거죠. 터키 어댑터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다 터키를 넣어주는 거니까 객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클래스 어댑터에서는 객체가 그냥 하나죠. 우리 중간시험에도 나왔지만 데코레이터를 하게 되면 데코레이터는 장식하는 것만큼 뭐가 생겨요? 객체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바에서도 클래스 어댑터랑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걸 만들 수 있냐면은 이 어댑티가 클래스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형태로 존재한다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하고 내가 어댑티를 상속받는 거죠. 터키를 상속받고 오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객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댑티 자체, 그러니까 어댑터 자체가 칠면조인 거죠. 어댑터 자체가 칠면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에도 존재하고 이거를 또 어댑터를 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객체 어댑터가 더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이제 클래스 어댑터 쓰겠다 그러면 그 객체가 두 개 존재하지 않고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오히려 구현은 간단할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상태들을 얘네가 상속받아서 바로 쓸 수도 있으니까 코드 구현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바에서는 클래스 어댑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클래스 어댑터 같은 형태 또 자바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있을 때 어떤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냐? 뭐 응용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는 객체가 두 개고 하나는 객체가 하나야. 그럼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객체 하나인 게 나을 수는 있죠. 근데 다른 측면을 보면 오히려 객체 어댑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객체 어댑터는 어댑터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A타입 어댑티가 A타입이고 어댑터가 W타입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B타입은 A를 상속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터키라는 게 있는데, 터키를 상속한 뭔가 새로운 이상한 터키, 뭐 이런 게 칠면조가 하나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얘를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죠. 여기서 터키를 유지하니까 그 이상한 터키도 걔의 자식이니까 여기다가 유지할 수 있죠. 즉, 이 터키 어댑터는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의 자손인 모든 타입의 클래스들은 다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가 그 모든 타입,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아우를 수 있으니까. 즉, 객체 어댑터를 만들면 그 객체 어댑터는 특정한 타입에 전용된 어댑티에 대한 그 어댑터뿐만 아니라 걔와 호환이 되는 하위에 있는 다른 애들도 얘로 어댑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익스텐스 터키 했으면 얘는 터키밖에 안 되는 거죠. 터키 밑에 있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로는 못 써. 또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구조적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댑터를 얘와 얘의 어댑터를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거지. 얘로 유지하게끔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객체가 두 개 만들지 몰라도 재사용이라는 관점에서는 객체 어댑터가 더 좋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바의 경우 다중 아답티를 포장해야 하면 객체 어댑터를 통해서만. 즉 내가 포장을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를 터키만 하나 유지했죠. 근데 뭐 많은 애들을 유지해 놓고 걔를 이렇게 통으로 뭔가 어댑터를 만들어 주는 거라면 이제 이런 다 그것들이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체 어댑터로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상속은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중 어댑티가 뭐 보통은 하나겠지만 그 어댑터를 만들 때 그 안에 헤세이로 유지해야 되는 애들이 많아지면 자바에서는 객체 어댑터로밖에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 수는 하나고 얘는 두 개고 특정 기능의 제공 측면에서는 기존 기능 상속받기 때문에 클래스 어댑터가 약간 코딩하는 측면이 쉽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쉬운 것도 아니니까
큰 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댑터가 뭐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객체 어댑터랑 클래스 어댑터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주로 자바에서는 객체 어댑터 형태대로 한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 때 많은 코딩이 필요 없는데 간혹 코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자를 변환시켜 줘야 된다든가, 행동을 단순하게 어디 함수 하나만 호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함수를 같이 호출해 줘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코드가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어댑터 클래스는 항상 하나의 클래스는 포장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클래스, 객체들을 포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장하다 보면 파사드 패턴하고 좀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볼 파사드 패턴하고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고, 이 어댑터를 조금 확장하면 투웨이 만능 어댑터도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implement dog turkey,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가지고는 터키 쓰는 데도 쓸 수도 있고 오리 쓰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저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도 하나에서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어댑터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방향 어댑터. 두 방향 어댑터라는 것은 어댑티의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원래 어댑터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터키 어댑터로는 여기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올이 쓰인 데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는데, 요거는 익스텐드를 해놓기 때문에 이 터키 어댑터는 터키가 쓰이는 데서 쓰일 수도 있고 오리가 쓰여지는 데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어댑터들은 기본적으로 투웨이 어댑터가 돼요. 클래스 어댑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 어댑터 사용하면 자동으로 두 방향이 된다. 어댑터 관련된 리팩토링을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Unify Interfaces with Adapter,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쓰다 보니까 A라는 클래스도 쓰고 B라는 클래스도 써요. 둘 다 비슷한 건데, 하나는 F라는 이름으로, G라는 이름으로 동작을 하고, 다른 하나는 조금 달라, 이름이. FA, G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AB를 둘 다 쓰니까 둘 다 이름이 달라. 그럼 불편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 중에 봤더니 A 이름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를 아우르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앞으로 이 AB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두 개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경우의 한계는 B는 별로 코드를 건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A를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인터페이스를 얘가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클래스에다가 implement C 해놔야 되지.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클라이언트가 AB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C 이름으로 C라는 리모컨 가지고 AB를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요거를 수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는 뭐 요것만 보면 똑같이 되는데, 얘만 바꿔가지고는 똑같은 AB가 같은 타입으로는 묶이지가 않죠.
묶여져 있지가 않으니까 원래부터. 원래 묶여져 있으면 뭐 인터페이스가 유사하게 나오고 있겠지. 근데 묶여지지 않았는 애들인데 인터페이스 하는 일은 비슷하고 근데 인터페이스 이름들이 달라. 그러면 이런 if문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A타입이면 F 부르고 뭐 B타입이면 FA 불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댑터를 만들어 버리면 C로 해가지고 그냥 F, G 부르면 되지. 그러면 B면은 FA가 불러줄 테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애들을 일치시켜 가지고 좀 뭔가 좀 코딩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기서 A, B 클래스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라고 하는데 얘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안 바꾸더라도 implement C라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얘도 이렇게 빼내고 어댑터를 A 것도 만들어도 되죠. 어댑터 거를 바이패스, 완전 바이패스하는. 그럼 얘도 수정하지 않고 이제 어댑터 두 개로 얘도 처리하고 얘도 똑같은 요 이름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xtract adapter라고 하는데 요 예제는 이 어댑터를 만들었는데 이 어댑터는 그러니까 버전이 우리가 쓰다 보면 버전들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도 자바 1.7 버전이 있고 1.8 버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버전에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호환되게끔 만드는데 호환이 안 돼. 그러니까 코드가 약간 달라. 서명들이.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는 B1이라고 하는 애는 버전 1이고 B2는 버전 2예요. 그래서 예전 버전에서는 이 B 기능을 써야 될 때 두 개의 클래스를 써야 되겠고 버전 2부터는 하나만 쓰면 돼. 그리고 약간 그 형태가 달라. 그래서 얘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 플래그에다가 버전 1이냐 2에 따라서는 얘네들을 쓰게끔 해놨는데 이럴 경우에도 플래그를 없애고 이렇게 어댑터를 통일시키고 어댑터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1용 어댑터, 버전 2용 어댑터를 따로따로 만들면 또다시 조건문은 없어진다. 플래그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같은 경우도 얘가 너무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어댑터 자체도 나눌 수 있는, 나누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댑터는 얘를 만들 때에는 이 B와 관련돼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쓰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댑터로 내가 필요한 어댑터로 바꿔놓은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상수 공통 어댑터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버전 1 쓸 때의 전용, 버전 2 쓸 때를 전용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떠들어서 간단하게 코딩을 같이 해봅시다. 어댑터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저. 유저. 사용자는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과 이름. 성과 이름을 갖고 있고, 생성자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게터들을 갖고 있다. 생성자, 게터들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다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요 소스에 있는 기능 쓰세요. 저 언제 치고 있어. 귀찮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름을 성과 이름, 그 이름을 구분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성과 이름을 이제 따로 getter 하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내가 full name을 원한다. 성과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full name을 원하면, 물론 여기서 get first name, last name은 불러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full name을 필요로 한다고 칩시다. 얘를 그 번거로워서 이제 full name을 주는 어댑터를 만들어 봅시다. full name.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인터페이스. full name. 그래서 유저가 full name을 주도록 유저를 위한 어댑터를 만들어 볼게요. full name 어댑터.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 어댑터니까 객체. 아이씨, 왜 라스트 랩 나왔어요?
first thing. 이거 에러 났어. 이렇게 만드는 게 무슨 어댑터? 오브젝트 어댑터예요.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뭐야 지금.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만약에 이렇게 객체 어댑터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어댑터 1 해가지고 만들면 얘는 유저를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는 풀네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무슨 어댑터? 자바에서는 클래스 어댑터가 됩니다. 생성자가 필요할 테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형태를 이제 클래스 어댑터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클래스 어댑터는 다중상속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C++ 같은 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랑 만드는 거, 어댑팅 하는 것부터가 많이 차이 나죠. 얘는 이 자체를 안 쓰죠. 그렇죠? 유저를. 얘 자체가 유저죠. 그리고 또 다른 또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짜봤더니 이 어댑터, 이 어댑터의 차이는 이 풀네임 어댑터는 갖고 있는 메소드가 몇 개예요? 풀네임 어댑터, 객체 어댑터는 하는 개밖에 안 되죠. 근데 이 풀네임 어댑터 1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상속 받았으니까 get first name, get last name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댑터라는 이 객체 어댑터라는 것은 이 풀네임이 필요한 곳에서만 어댑팅해서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어댑팅해서 쓸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저 어댑팅 해놓은 것을 실제 여러 군데에서 계속 그냥 유저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슈퍼 유저라고 해서 유저를 상속받는 뭔가가 있다고 칩시다. 슈퍼 유저. 그러면 이 슈퍼 유저를 내가 만약에 그 풀네임이라는 그런 메소드로 슈퍼 유저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 유저라는 게 새로 생겨도 객체 어댑터의 경우에는 다시 만들 필요 없죠.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어댑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어댑터를 쓰는 게 내 지금 현재 응용에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어댑터라는 건 항상 어떤 곳에서 어댑팅을 해가지고 쓴다기보다는 필요한 곳에서만 어댑팅해서 쓰는 그런 거겠죠. 글로벌하게 어댑팅 해놓고 쓰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풀네임 경우에도 풀네임이 필요한 데서만 이제 어댑팅을 해가지고 쓰는 거겠지. 글로벌하게 그 C 소프트웨어 내에서 그 소프트웨어 내에서 항상 유저는 풀 어댑터를 꽂아가지고 쓰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것들을 잘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래퍼 패턴이라고 해요. 어댑터를. 구조적인 거고요. 언제 쓰이냐. 기존 클래스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가 제공한 인터페이스가 기대해야 하는 인터페이스와 다를 경우, 객체가 어떤 클래스 집합에 대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행이 되어야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지 알 수 있는 경우, 이거는 객체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어댑팅 하는 애들을 그때 가서 바꿔서 쓰면 된다는 거죠.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어댑터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될 거는 어댑티가 제공한 연산의 수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요구하는 기능 수준이 어댑티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댑터는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댑터를 만드는 게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의 파라미터,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파라미터와 어댑티가 필요한 파라미터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작업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댑터가 해줘야 되는 거죠. 한쪽은 두 개를 요구하는데 얘는 하나만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는 더블 요구하고 하나는 인트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적절하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파사드 패턴 하겠습니다.